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펀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딸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딸기 함유된 음식은 굳이 먹어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라임 사태를 통해 본 펀드 투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임 사태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그것은 그냥 사기로밖에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대로 안전자산에 투자하지도 않았고 그 내용을 판매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독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 100% 사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부채질을 해줬냐의 문제입니다. 요즘 사모펀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2015년 규제가 완화되면서 1억 이상의 자금만 모이게 되면 사모펀드의 구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갯돈 정도에 치부되고 말게 되는데 그것은 부채질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모일 수가 없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라임 펀드는 작은 사모펀드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누군가 부채질을 해줬기 때문에 공적 자금도 많이 투자가 되고,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되니 일반 투자자들도 대량의 자금을 태워서 1조가 넘는 자산 규모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펀드 시장이 망가지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2015년 규제를 완화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돗대기 시장이 된 것입니다. 저도 펀드나 주식 계좌를 판매했던 것이 2010년도부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동양중금이 있었어요. 지금은 중국 자본으로 매각되었지만 종합금융사라고 해서 그때 한참 CMA 붐이 일어나면서 카피라이팅 자체로는 매일 이자를 준다는 CMA가 상당히 많이 계좌 개설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펀드나 주식 계좌 개설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5년도에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규제와 감독이 심해지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판매를 중단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펀드 잘못 팔았다가는 사기꾼이 될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은 막연하게 들었었습니다. 아마 그 즈음에 펀드 판매를 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제가 깜냥이 되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가 부동산에 더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펀드 쪽엔 좀 관심이 소홀해졌던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수수료 좀 더 받겠다고 펀드 판매를 계속했다면 제가 팔았던 것 중에 라임 펀드 같은 게 있었을 수도 당연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판매자들도 속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펀드 많이 하고 계시죠? 펀드에 대해서 잘 알고 하고 계신가요? 제가 펀드 상담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두려웠던 것이 혹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많은 노하우가 쌓여서 잘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고객들은 점점 저를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고객은 공부도 안 하고 맹목적으로 펀드를 가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은 절대 내 돈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펀드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아마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부분에 분명히 서명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펀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딸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딸기 함유된 음식은 굳이 먹어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자가 빨리 되는 싸움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면 내 자산을 빨리 실물에 옮기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 차후에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펀드는 투자라고 하기엔 너무 게으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시작하는 펀드는 그렇지 않겠지만 상담이나 권유에 국한된 펀드 가입은 의미도 없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딸기맛 캔디에 딸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실물 투자의 향기만 나는 투자 모조품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소 침소봉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0.01%의 사건을 전체의 일인 것처럼 매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 위험이 내게 닥쳤다면 내게는 100% 현실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펀드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고 권유에 의해서만 시작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펀드가 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펀드 시장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내가 공부하지 않고 들어가는 펀드 자체는 어떤 투자 성격의 자본 운용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어떠한 시장이든 어떠한 투자 상품이든 내가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절대 내 돈을 벌어줄 수 없습니다. 타인이 내 돈을 벌어주는 경우는 세상에 어떠한 경우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냥 은행에 단순히 적금만 하더라도 내가 전략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게 된다면 그건 단순히 적금을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투자 성향을 띠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투자든 시드머니라고 하죠.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서 씨를 뿌릴 밭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적금을 하는 친구라면 이 적금이라는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투자 수익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모양새이지만 돈을 모으는 형태에만 집중해서 적금을 하고 있는 친구라면 이 친구는 자기 함정에 빠져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은 절대 배울 수 없고 투자라는 말을 하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상태의 포트폴리오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라임 사태를 통해 본 이 펀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고 내 돈을 맡기고 그것이 투자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알고 학습하고 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진정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내 지식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요. 그것이 내 몸에 맞게끔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남의 얘기만 듣고 남의 학습법만 믿고 남이 했던 비디오나 사례만 보고는 절대 그 물속에 뛰어들 수 없습니다. 투자라는 깊은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